안녕하세요. 보상가배상TV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판결이나 사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사건을 말하다 코너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보상가 배상 변호사들과 함께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판례에 대해서 토크식으로 진행하는 영상을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끝내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 말고 예, 그렇죠. 이런 식으로 편하게. 예, 그렇죠. 예, 그렇죠. 내보고 해야 된다. 나가가. 자, 오늘 소개해드릴 판결은요, 대법원 판결인데요. 우리가 흔히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이 안 된다고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오늘 판결은 저희가 4년 동안 1심, 2심을 거쳐서 대법원까지 긴 싸움 끝에 결국 승소를 받아낸 판결입니다. 이 사건을 진행한 보상가 배상의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구독자 입장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구독자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전경근 변호사라고 합니다. 끝인가요?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변호사 전경근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보상과 배상에 대한 많은 판례와 사건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첫 촬영인데요. 어색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너그럽게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손해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이륜차를 타다가 사고 났을 때 보상이 되냐 안 되냐에 관한 판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명보험은 이륜차를 타다가 사고가 나도 보상이 됩니다. 물론 통지 의무 위반이냐 아니냐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요.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요. 보통 오토바이를 탄다라고 하면은 손해보험에서 보험 가입하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오토바이는 사고가 발생하기가 쉽고요. 사고가 발생하면 크게 다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이륜차 보험도 가입을 하려면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고요. 특히 일반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이러한 오토바이를 운행한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 전에는 이러한 오토바이 운행 사실을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요. 그리고 보험 가입 후에 오토바이를 운행하게 되었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사후적으로 보험사에 알려야 됩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즉 오토바이 운행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나중에는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그리고 보험도 해지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 약관의 내용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면 알리겠지만 모르는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보험 약관에 대한 설명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런 보험 약관이라는 것은 사실 몇백 페이지가 되는 것이고 일반 보험 전문가라면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겠지만 보험을 가입하는 일반인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게 되는데요. 상법에서는 이러한 보험사들에게 보험 약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험사의 보험 약관에 대한 명시 설명 의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케이스를 봤을 때 이륜차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은 보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보험이 해지가 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보험 가입 전에 보험 설계사 등이 아니면 보험회사가 설명을 꼭 해줘야 된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나중에 보험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을 가입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보험사에서 보험 가입할 당시에 보험 계약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만약에 이륜차 타는 사람이 보험 가입을 할 때 만약에 내가 이륜차를 타고 있다라는 것을 고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고지를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고지해야 될 내용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보험사에게 이러한 중요한 내용의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고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보험사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고지를 꼭 해야 된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보험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보험 계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고지 의무에 대해서 보험 계약자가 그 내용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보험 계약자에게 물을 수 없게 됩니다. 만약에 보험사가 설명을 안 했다. 그래서 계약자는 모르고 고지의무 위반을 했다. 이거를 고지해야 된다. 라는 사실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지의무 위반을 했다라고 한다면 보험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가요?
이번에 설명드릴 판결이 그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보험 계약자는 보험을 가입할 당시에 어떤 내용을 고지해야 되는지도 설명을 듣지는 못했고 그래서 고지의무를 위반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보험 계약자는 오토바이를 탄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요. 보험사는 보험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않은 그런 잘못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도 잘못을 했고 보험사도 잘못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험 계약자는 고지의무 위반을 했고 보험사는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보험 계약자도 잘못을 하고 보험사도 잘못을 한 상황에서 과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게 문제가 되었던 판결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계약자가 고지의무 위반했고 계약자 입장에서는 당신들이 설명을 안 해줬기 때문에 내가 몰라서 고지를 못한 거다. 이런 상황인 거네요. 양 당사자가 참 할 말이 많았던 그런 사건인데요.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험금도 지급받지 못하는데 굳이 이렇게 비싼 보험료를 매달 낼 필요가 없었고 아들이 오토바이 타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혹시나 다치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보험을 가입했는데 이렇게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너무나 자세한 사실관계와 법리는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보험 계약자가 이러한 오토바이 운행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잘못한 것이 맞다. 왜냐하면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보험사에서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미리 보험 계약 전에 알리지 않은 경우에 보험금을 받지도 못하고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 라는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것도 잘못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일반인인 보험 계약자보다 보험 전문가인 보험사에게 그러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책임이 더 크다. 결국 보험금을 보험 계약자에게 지급하라 라는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이해하셨나요? 자, 이륜차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지를 해야 되죠. 이륜차뿐만 아니라 우리가 청약서상에 보험 가입하기 전에 여러 가지 고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지 사항에 대해서 고지를 안 했을 경우 어떤 식으로 배상이 안 된다.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있다. 뭐 보상이 안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 전에 보험사 측에서는 꼭 설명해야 되고 만약에 계약자 측에서 계약 당시에 그런 고지 사항이나 고지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못 들었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에는 아무리 보험 계약자가 고지 의무 위반을 했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라고 하는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따라서 보험 계약자에게도 이런 고지 의무나 통지 의무라는 의무가 따릅니다. 그러나 보험사도 이런 부분이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 즉 보상하지 않는 내용이라든지 해지할 수 있는 사유 등 중요한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 그 내용을 약관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며 보상을 하라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임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 사건의 경우에 참 이기기가 어려운 사건이었는데 다행히 좋은 결과가 있었고 보험 계약자분께서는 참 억울한 상황에 놓일 뻔했지만 다행히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고지 의무 위반이 문제가 되었더라도 보험사가 설명 의무 위반은 한 것이 아닌지 반드시 한번 명심하고 검토를 해보시고 보험사의 부지급 결정이 항상 100%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지 의무 위반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사례, 판례, 그리고 도움되는 이야기 등을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끝.